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 모레노드입니다. 최근 리콜 뉴스랑 유튜브의 배터리 아저씨의 테슬라 관련 발언 때문에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오늘은 경쟁업체와의 비교를 통해 테슬라의 현재 위치는 어떤지, 그리고 미래 시장 전망에 대해 솔직하게 말씀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PCA 미국 신용등급 강등으로 인해서 우리의 투자 전략은 또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마지막까지 정리해드리려고 하니까 끝까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근 리콜 뉴스 간략하게 짚어드리죠. 모델 3, 모델 Y 조향장치, 즉 운전대 관련해가지고 12건 정도가 들어왔고, 내용을 자세히 보면 핸들이 오른쪽으로 확 꺾인다 라는 내용인데, 미국에서 예비조사는 흔하게 이루어지지만 리콜 사태까지 이어지는 빈도는 낮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도 아직 결과가 안 나와서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 여태까지 테슬라 리콜은 대부분이 차량 입고가 아니고 원격으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비용이 실질적으로 크지 않았고, 이번 조향장치 부분이 진짜 리콜로 번진다고 하면 수리 비용에 대해 감내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3분기 이익이 좀 떨어질 수도 있는데, 하지만 일회성 비용이고 아직 결과가 안 나와서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본 내용으로 들어가서 테슬라의 현재 위치와 미래 시장 전망에 대해 경쟁업체와의 비교를 통해 알아보려고 하거든요. 먼저 북미 전기차 시장과 비교를 해보죠. 완성차 업체 포드, GM의 경우 실적을 보면 내연기관차는 정말 잘해요. 정말 잘하는데 전기차에서 죽쓰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특히 포드는 2분기 실적을 보면 전기차 부분에서 적자로 발표되었는데, 포드 모델 에비타 부분이 1.1 빌리언, 우리 돈으로 하면 1조 3천억 원의 적자를 내고 있어요. 다른 내연기관은 보시면 정말 잘하지만 전기차 부분에서 적자를 내고 있는 걸로 볼 수 있고, 이유를 보면 판매량은 더 높아졌지만 생산 원가 자체도 높아져서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세히 들여다보면 2분기에 전기차 부분이 34,000대로 판매량도 증가하고 매출도 1.8 빌리언으로 성장했죠. 근데 문제는 판매를 많이 하면 할수록 적자는 더 커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테슬라는 기가프레스로 전체 판을 찍어내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 차량을 그냥 통째로 찍어내고, 배터리 부분도 파나소닉이랑 옛날부터 협상 가격이 있어서 원가 절감을 굉장히 많이 냈는데, 포드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고 이런 하나하나 조립하는 형태라 인건비랑 이런 부분에서 원가 절감이 안 되고, 배터리 부분도 계속 SK랑 문제 있고 CATA랑 세우는 공장도 문제 있고 이래서 원가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배터리 팩 부분에서도 절감을 못하면서 이제 팔면 팔수록 적자 나는 형태 인 거죠. 그 다음 이제 아시아, 중국, 한국 시장과 비교해 보면 BYD 판매량이 테슬라보다 높다 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을 자세히 뜯어보면 BYD는 하이브리드 쪽 판매량이 높은 거지 순수 EV 전기차 쪽이 아니거든요. 이게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다 보니 오류가 있는 거고, 현기차도 마찬가지예요. 판매량이 좋다고 하는데 결국 하이브리드 쪽이고, 순수 EV 쪽으로만 보면 결국 테슬라가 강자라는 걸 확인할 수 있거든요. 결국 이 친환경 차에서는 결국 하이브리드에서도 결국 전기차로 넘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순수 EV 전기차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런 단순한 뉴스만 보면 오해할 수 있는데 이런 데이터들을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이 BYD가 테슬라의 대학마다 해서 배터리를 비교한 게 있는데, 테슬라는 2170 배터리를 쓰고 BYD는 블레이드 팩이라는 걸 쓰는데, 먼저 방수액 이런 부분에서 테슬라가 더 강하고 좋았고, 또한 BYD의 블레이드 팩은 하나의 통합 배터리 셀이거든요. 그러니까 고장나면 배터리 전체를 다 뜯어서 수리를 해야 돼. 전기차 원가의 가장 큰 부분인 배터리 부분에서 수리 비용, 교체 비용이 굉장히 비싼 게 밝혀졌죠. 왜냐면 전체 여기만 고장나도 전체를 다 뜯어서 해야 되니까. 근데 테슬라의 2170 배터리는 모듈 사이사이에 칸칸칸 따로 되어 있거든요, 셀들이. 그래서 요쪽 셀에서 고장나면 그 부분만 뜯어서 고치면 되는 거라 수리 비용이 굉장히 싸고, 냉각 또한 전체 통짜보다 잘 돼서 효율도 좋고 수리비도 그만큼 절감이 많이 된다는 걸로 판명이 됐죠. 그리고 이제 유럽으로 넘어가서 이제 독일차와 비교를 해봐야겠죠. 이미 유럽에서는 모델 Y가 모든 내연기관 차 합쳐서 23년에 가장 많이 팔린 차로 선정이 되면서
판매량은 솔직히 볼 것도 없고 넘어가고, FSD 관련된 부분을 보자면 최신 뉴스에서 BMW, 폭스바겐, 벤츠가 전기차 개발의 속도를 내고 있고 중국의 자율주행 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먼저 짚어보자면 BMW의 경우 운전대에서 손을 뗄 수 있는 레벨 3 자율주행 시스템 기술 검증 시스템에 착수했다라고 했고, 폭스바겐의 경우 자율주행 개발 난항으로 샤오펑과 공동 개발을 위한 파트너십을 맺고 샤오펑 지분을 인수하고 투자했다고 하였고, 벤츠는 이제 레벨 3 드라이브 파일럿 시스템을 중국에 출시 계획이라고 밝혔어요. 이걸 세세하게 짚어보자면, 일단 폭스바겐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자율주행 개발 난항으로 지금 아우디며 뭐며 전기차 개발 다 밀려 있거든요. 그래서 샤오펑이랑 손잡고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샤오펑 또한 지난 자율주행 영상 보면 다리 위에서 자율주행 하다가 다리 밖으로 아예 튀어나가려고 해가지고 운전자를 급하게 돌리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운전자 또한 못 믿어서 운전대 위에 거의 손을 두고 있고, 이런 수준의 자율주행을 가지고 있는 샤오펑과 폭스바겐은 손을 잡는데 선택이 없는 거라서 그런 거 같은데, 이게 맞는 것일까라는 의문도 들고, 그리고 BMW랑 벤츠는 운전대에서 손을 뗄 수 있는 레벨 3 자율주행 시스템 기술 검증에 착수했다고 했는데, 이미 테슬라 FSD는 수많은 사용자들이 손 놓고 그냥 보고 있는 걸 아시잖아요. 영상들 많이 봐와서. 근데 이거를 이제서야 기술 검증을 한다? 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벤츠의 자율주행이 활성화하기 위한 조건은, 이 자율주행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건이 있어요. 또 60km 속도 이하여야 되고, 도로 실선 같은 선이 있어야 되고, 터널이나 공사 구간이 없어야 하고, 폭우나 서리가 없고, 해가 너무 쨍쨍하지 않는 적절한 날씨와 조건이 되어야 하는 이런 조건들이 많거든요. 근데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서 만나는 게 터널이고, 맨날 공사하고, 실선 없는 것도 많고, 속도도 60km 이상 가는 것도 많은데,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 이런 조건이 지켜져야 한다? 이거를 보면 현재 테슬라와 비교가 될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테슬라는 이미 6차선 비보고 좌회전을 그냥 하고, 공사장도 지나가고, 주차된 좁은 길을 다니면서 사이드 미러가 걸릴까봐 자동적으로 접어서 지나가는 수준인데, 비교가 될까라는 생각도 들고, 최근 FSD 관련해서 더 못 따라오는 긍정적인 뉴스를 하나 말씀드리자면, 일론 머스크 트위터를 보면 FSD AI의 C+ 개발자 언어 코드를 없애는 중이다 라고 하는데요. 이는 이제 테슬라가 자체 개발한 슈퍼컴퓨터 도조가 트레이닝을 하기 위한 포석이라고 보이고, 도조가 이제 도입된다고 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하는 것 같고, 현재 베타 버전인 11이 거의 완성형으로 되어 가고 있고, 저번에 일론이 또 버전 12부터는 베타가 아니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FSD가 확장된다고 말했고, 이 확장되는 이유가 자신감이 생긴 것으로 보이고, 여기서 이제 개발자 언어를 빼고 이제 슈퍼컴퓨터 도조가 직접 트레이닝한다고 했을 때 이 FSD는 완성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개발자들의 개입이 많이 빠지게 되고, 슈퍼컴퓨터 도조가 FSD AI로서 코드를 직접 수정하고 개선하는 등의 일을 하면서 사람의 실수를 제외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더욱 완성되어질 거라고 지금 테슬라는 보고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테슬라가 바라는 FSD를 다른 완성차 업체에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로 제공하여 전기차들의 소프트웨어를 장악하게 되며 테슬라가 바라는 로보택시 산업의 표준이 되는 방향에 가까워질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충전 시장처럼. 즉 이렇게 테슬라는 순수 전기차 업체는 물론이고 대형 완성차 업체와의 비교에서도 적자가 아닌 이익을 내고 있고, 전기차의 최종 목표는 솔직히 전기로 가는 친환경 차가 아니고 결국에는 완전 자율주행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도 누구가 따라올 수 있는 수준에 현재 이르렀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테슬라의 현재 위치를 경쟁업체와 비교해드렸고, 투자 전략 또한 중요하니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신용등급 강등으로 2011년 형태의 주가 하락이 일어나면 어떡하냐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피치가 세수 감소, 재정 지출 여파 등과 같은 이유로 이번에 강등했지만, 과거와의 차이는, 지금과 과거의 차이는, 때는 유럽 재정 위기도 있었지만 지금은 없고, 또한 그때는 미래 전망을 부정적으로 봤는데 현재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피치가 특이한 게 부채 한도 협상도 타결이 된 상태에서 미국이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경기 침체 없이 지금 인플레를 제어할 수 있다라는 기대가 확산되고 재정 관련 긍정적인 소식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조치를 내린 게 특이하다고 보여지고, 그래서 미국 재무부도 월가에서도 말이 안 된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기에 그때 당시와 다르게 오히려 금가 가격은 떨어지고 안전자산으로 생각되는 비트코인 또한 움직임이 없고, 뭐 달러 인덱스 또한 살짝 올랐지만 큰 영향은 없는 것으로 보이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각은 그 당시와 조금 다르고 제한적이라고 본다는 거죠. 그래도 이 뉴스 때문에 조정이 크게 올까봐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11년도에도 신용등급 강등 이후 주가는 15% 조정을 받았어요. 근데 그 이후로 쭉 우상향이었어요. 그때도 주가는 조정 이후에 쭉 올랐거든요. 그래서 과거를 돌아보면 그때의 조정은 오히려 매수의 기회였고, 지금도 만약에 그런 조정이 온다 그러면 매수의 기회로 봐야 된다는 거지, 두려워서 공포에 던지고 이러는 건 아니라고 본다는 거죠. 뭐 차트이스트들은 뭐 21선이 깨진다, 뭐 61선이 깨진다, 차트가 안 좋다 라고 하는데, 솔직히 시장에 부정적인 이슈가 나온 거는 맞아요. 그래서 센티멘탈을 건드리긴 해. 그렇긴 해. 근데 저같이 100대에 산 사람들은 조정이 나와도 버틸 수 있지만, 뭐 최근에 280, 290에 산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부담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리고 이 조정 장세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엄청 걱정하시는데, 근데 과거 11년도에도 조정 장세는 오히려 기회였고 쭉 우상향하였기 때문에 피치가 강등은 했지만 미래 전망은 긍정적이라는 말, 그리고 지금 골디락스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현 상황, 그리고 하반기에 갈수록 괜찮아질 거라는 면목 포인트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정은 오히려 기회의 장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조정을 받을 때마다 분할 매수하는 전략도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누누이 말하지만 주식 투자를 하는 투자자들에게는 심리적 부담이 굉장히 크게 작용하잖아요. 그래서 웬만해선 대출 이런 것을 해서 투자하면 안 되는 거고, 여러분의 뭐 가용 자금을 생각해서 목표가를 정해가지고 이 정도는 내가 버틸 수 있겠다, 분할 매수해서 평단가 낮추는 전략들을 생각하시면서 투자하시길 바라고, 오늘 내용이 좀 길었지만 도움이 되셨을까요? 그럼 모두 구독과 좋아요, 댓글 공유해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도 성투하시길 바랄게요. 안녕.